안녕하십니까. 먼저 메르스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메르스의 공식적인 종식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즉, 감염병 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민족 대이동이 이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8일입니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2주일. 때문에 오는 21일까지 추가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등 모든 지자체는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고 또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해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실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정한 메르스 종식의 공식 기준 시점은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된 다음 날부터 28일이 지나서입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지금 당장 완치되더라도 이번 메르스가 종식되려면 다음 달인 10월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염병 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겁니다. 때문에 누락된 밀접 접촉자가 없는지 철저한 추적과 함께 차단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 등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돈 뭉치를 몸에 붙인 채 대범하게 공항 검색대까지 통과했는데 공항도 세관도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출국장을 통과했다가 갑자기 출국을 취소한 40살 김모 씨. 공항 직원들이 감시하는 국제선 출국 검색대를 다시 통과하고 아무런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김 씨 몸엔 유로화와 달러가 무려 700장 가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53살 최모 씨 일당과 짜고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환차익을 얻으려 했는데 김 씨가 일당을 속이고 달아난 겁니다. 하체 사타구니 사이와 양쪽 신발 속 각 세 군데로 나누어 숨긴 뒤 심사대를 통과했는데 피해자들은 지폐가 금속 탐지기에 감지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외국 돈을 불법으로 반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지만 감시망은 현재까지도 뻥 뚫려 있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구멍이 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총기류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만 탐지할 뿐 외화 밀반출 적발은 세관 담당이라는 겁니다. 세관도 출국할 땐 신고 업무만 받지 적발은 공항공사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외화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여기 직원들이 그걸 적발을 하면 저희한테 인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받거든요. 지난 3년 사이 김해공항 외화 밀반출 적발 건수는 750건. 하지만 두 기관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실제 해외로 밀반출되는 외화의 규모는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멀리서도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하는 가방 안전 덮개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아이들 책가방에 안전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형광색이라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제한 속도인 숫자 30이 표시돼 있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한 겁니다. 노란 색깔로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운전하시는 분에게 아이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로 주변엔 옐로 카펫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정구를 시작으로 옐로 카펫이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주변 65곳에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이 바닥과 벽이 노랗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속을 알리는 경고 표시판에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 노란 발자국, 사고 빈발 구역을 알리는 노란 전신주까지 통학로 환경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여전합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난해 46건, 부상자는 47명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른들이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차들이 그냥 심하게 좀 달리고 이러니까는 어린이들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운전자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은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인아입니다. 네, 이번엔 지역대학 구직자에게 반가운 뉴스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부산 지역 이전 공기업들과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를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17명을 한꺼번에 채용합니다. 지난해보다 43명을 더 선발하면서 비수도권 인재를 상당수 뽑을 예정입니다. 이제 117명 채용 규모 중에 부산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지원자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 한국거래소와 주택금융공사도 각각 47명과 10명에 대한 채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남부발전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18%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B&K그룹이 하반기 220명을 뽑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하반기 들어 채용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중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성우하이텍은 지난해 채용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는 대거 12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에 나서는 지역 기업 대부분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향토 기업으로서 나름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부산 쪽의 학교 졸업생들을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모처럼 지역대학 출신자들에게 반가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부산시 예산 11조 5,409억 원과 부산시 교육청 예산 4조 2,432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5.7%, 시교육청 예산은 지난해보다 1.6% 각각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체의 34%인 3조 9,495억 원이었고 그 가운데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1조 3,58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내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킵니다. 부산 MBC가 보도한 지진해일 대피소 엉터리 운영 실태와 관련해 부산시가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현장 점검 결과 대피 안내 표지판 500여 개를 교체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7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아 하반기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일 대피 훈련과 대피 안내 방송 절차를 재점검하고 지역별 대피 장소와 수용 인원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39개 지진 해일 대피소를 전수조사해 70%가 부적절하고 대피 가능 인원 또한 과다하게 산정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여성기가 여성 임원 비율 30%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여성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공기업 수장 임용이 공모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고위 공무원이나 인수위 인사의 보은 인사 내정설이 난무하다고 지적하고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에 공정함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임원이 제격인 시사나 공기업 대표 자리에 여성을 적극 임용하고 공채 시 실력과 능력 위주의 인선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발굴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모의 소총을 소지한 10대 청소년으로 인해서 경찰과 군인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도시철도 3호선 미남역에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K2 소총을 든 채로 하차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육군 53사단 5분 대기조 등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남성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18살 A군으로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 모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장군에 새롭게 조성된 국립다름산 자연휴양림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산림청은 오늘 개장식을 갖고 기장군 일광면 다름산과 한박산 일대에 예산 65억 원을 들여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휴양림 조성을 마쳤고 오늘 14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름산 휴양림 안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어린이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등이 마련됐습니다. 금정산을 관통해서 북구와 금정구를 연결하는 산성터널이 오늘 18일에 개통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17일 오전 10시 30분 화명동 산선터널 요금소에서 개통식을 열고 18일 0시를 기해 화명대교에서 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산성터널과 접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성터널의 예상 교통량은 하루 17,000대로 화명동 와서교차로에서 장전동 중앙대로까지 거리가 6km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약 7분으로 기존 도로에 비해 20분가량 줄어듭니다. 통행료는 차종별로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400원으로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